네, 먼저 속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본인과 가족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첫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8시간 만에 귀가했다는 속보가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 수사 2부는 오늘 오전 9시 35분부터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변호사가 입회한 상태에서 조사한 뒤 오후 5시 반쯤 돌려보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자녀 입시 비리와 부인의 차명 투자 등에 대해 물었지만 조 전 장관은 오전부터 진술 거부권을 적극 행사하며 피의자 신문에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전 장관은 조사를 마치고 나온 직후 변호인단을 통해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전직 장관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돼 참담한 심정이라고 털어놨습니다. 특히 검찰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자신의 혐의가 사실과 다른데도 검찰에서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려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나경원 원내대표의 검찰 조사 후 자유한국당은 야당 탄압이라면서 정부와 여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도부가 책임지겠다면서 개별 의원들의 검찰 출석을 자제시킬 계획이지만 정작 수사 대상인 의원들은 최악의 경우 피선거권까지 제한될 수 있는 만큼 우려 속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검찰 조사를 받고 난 뒤 나경원 원내대표 본인은 물론 황교안 대표까지 나서서 문재인 정권을 강력 규탄했습니다. 야당 탄압에 말할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면서 당당히 맞서 싸우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법안은 시작부터 불법이었다며 물꼬를 튼 문희상 국회의장부터 검찰 조사를 받으라고 촉구했습니다. 국회의장이 누굽니까? 불법 사보임부터 시작해서 이 불법의 고리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국회의장 아직도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받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유감임을 말씀드리면서 겉으론 강경 기류지만 사실 한국당의 속내는 복잡합니다. 일단 지도부는 모든 책임을 떠안을 테니 수사 대상 의원들은 조사에 응하지 말라고 당부하면서 뒤숭숭한 분위기를 다독이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질 테니까 다른 분들은 나오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당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들이 또 지혜로운 판단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도부 방침과는 달리 직접 검찰에 나가 입장을 소명하겠다는 의원도 적지 않습니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들 가운데 국회 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경우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기만 해도 바로 의원직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150일 뒤가 총선인데 수사 대상에 올랐다는 것만으로도 선거운동이 위축될 뿐더러 당선된다고 해도 대거 당선 무효형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실을 봉쇄했던 의원들 역시 특수감금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바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검찰이 전면에 나섰던 의원들에 대해 본보기로 기소할 수 있을 거란 전망도 분위기를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소속 의원들의 불안을 다스리기 위한 카드였던 공천 가산점제가 여론의 문매로 없던 일이 된 상황에서 한국당 지도부는 위기를 넘기기 위한 뾰족한 대안을 찾는 데 고심하고 있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특검이 항소심에서 총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허익범 특검팀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3년 6개월을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온라인 여론조작 사건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더욱 경종을 울려야 할 사안이라며 수많은 증거와 증언으로 공소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김 지사가 범행을 부인하고 사법부를 비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지사는 최후 진술을 통해 만나달라는 요청에 지지 모임을 찾아가서 만난 것과 불법을 함께 공모한 것은 전혀 다르며 선거법을 어기지 말 것도 늘 강조해왔다면서 실체적인 진실을 반드시 밝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이루재단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 9부는 위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는 같은 형량과 함께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거둬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점 등을 볼 때 벌금형은 이 씨에게 상응하는 죄책으로 볼 수 없다면서도 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항소하지 않아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네, 대규모 원금 손실을 빚은 해외 금리 연계 파생 결합 펀드 DLF 사태를 계기로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손실 위험이 큰 사모펀드는 은행에서 팔지 못하도록 하고 최소 투자 금액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수익은커녕 투자자의 돈을 앗아간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 펀드 DLF.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을 통해서만 8천억 원 가까이 팔렸는데 투자자들은 평균 절반 이상, 최대 98%까지 투자금을 잃었습니다. 2억을 투자했고요. 지금 한 4천만 원이 안 남았어요. 원금 손실 한 번이라도 했으면 제가 이 나이에, 제가 65이에요. 65살에 그거를 했겠어요? 이런 사태의 배경에는 설계부터 판매까지 총체적인 부실이 있었습니다. 결국 금융당국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손실 가능성이 큰 상품을 말하는 고난도 금융상품 개념을 만들고 이 가운데 사모펀드의 은행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공모펀드 판매는 허용됩니다. 또 투자자 보호를 위해 사모펀드의 최소 투자 금액을 3억 원으로 높이고 고령 투자자 요건도 65세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고령 투자자에게는 모든 금융투자 상품을 팔 때 반드시 설명을 녹음하고 숙려 제도도 알려야 합니다. 금융회사 책임도 무거워집니다. DLF 사태와 같은 소비자 피해 발생 시 금융회사의 CEO, 준법 감시인 등 경영진이 책임을 지도록 경영진의 내부 통제 관리 의무를 명확히 하겠습니다. 만약 심각한 불안전 판매의 경우 금융회사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으로 물릴 방침입니다. 은 위원장은 다음 달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며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엄정하게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네,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투표 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기존에 알려졌던 프로듀스 프로그램 말고도 시즌 1, 2에서도 조작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제작사인 CJ E&M의 고위 관계자를 입건한 경찰은 다른 경연 프로그램까지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투표 조작 정황은 지난 2016년과 2017년 방송된 프로듀스 101 시즌 1과 시즌 2에서도 포착됐습니다. IOI와 워너원 등 유명 아이돌 그룹을 배출했던 인기 프로그램들입니다. 경찰은 시즌 3, 4처럼 이들 프로그램에서도 방송과 실제 투표 결과가 다른 부분이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모 PD 역시 이런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투표 조작 혐의 인정하십니까?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경찰은 이미 구속된 안 PD 등을 검찰로 넘기면서 프로듀스 시즌 전체가 조작됐다는 내용도 함께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제 남은 의혹은 프로듀스 시리즈 외 다른 프로그램의 조작과 윗선 개입 여부입니다. 경찰은 제작사인 CJ E&M의 고위 관계자가 조작 사실을 묵인하거나 개입했는지를 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본부장급 임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또 함께 수사 대상에 오른 또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 학교의 투표 조작 정황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직 수사 확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지만 슈퍼스타 K나 댄싱 라인 등 또 다른 경연 프로그램에 대한 수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전라북도 익산의 장전마을의 집단 암 발병 원인이 인근의 비료 공장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비료 공장이 이미 파산한 상태여서 주민들은 보상 문제로 또 한 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황선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익산 장전마을에서 500m 정도 떨어진 곳에 비료 공장이 들어선 것은 2001년입니다. 이후 마을 주민 99명 가운데 22명이 암에 걸렸고
14명이 숨졌습니다. 암의 종류도 피부암, 담낭암, 담도암 등 특이한 암이 많았습니다. 7월 1일 날 원대병원에서 종합검사를 받았습니다. 갑상선이 의심된다는 3개월 후에 다시 검사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무섭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지목한 대로 원인은 인근 비료 공장이었습니다. 환경부는 건강영양조사 최종 결과를 공개하고 비료 공장과 암 발생 간에 역학적 관련성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비료를 생산하면서 담뱃잎 찌꺼기인 연초박을 불법적으로 사용했는데 이 과정에서 다환방향족 탄화수소 등 1급 발암물질이 배출된 겁니다. 허술한 방지시설 관리로 인해서 건조 과정 중에 휘발되는 연초박 내 TSNA가 대기 중으로 이제 배출이 돼서 장전마을에 영향을 주었고 또 비료 공장 가동 중단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도 공장 내부와 마을에서 채취한 먼지에 발암 물질이 남아있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문제는 비료 공장이 2년 전 문을 닫아 보상을 받기가 마땅치 않다는 점입니다. 환경부는 환경오염 피해 구제 제도에 따라 치료비 등을 지급할 계획이지만 주민들은 충분하지 않다며 소송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황수룩입니다. 네, 90년 전에 탄생한 미키마우스.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서 한 해 5조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생활 곳곳에서 마주칠 수 있도록 각종 콘텐츠와 문화상품으로 변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한국 캐릭터의 활용도 다변화해서 세계 시장에 내놓으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지구촌이 열광하는 영화 어벤져스 시리즈. 시작은 80년 전 마블의 만화였습니다. 주인공들이 만화책을 벗어나 다양한 콘텐츠와 상품 속에서 활약하면서 파산위기 마블을 구하고 미국 콘텐츠 산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한국 캐릭터 산업 규모는 세계 15위권, 매출액 12조 원으로 10년 만에 2배 이상 커지면서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에 나섰습니다. 국내 최대 게임 전시회인 지스타에는 게임 업체뿐만 아니라 캐릭터 등 각종 지적 재산을 가진 중소업체들이 정부 지원으로 참여해 다양한 변신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냥 보기만 하는 콘텐츠에서 직접 하는 콘텐츠로 바꾸는 그런 의미가 하나가 생긴 거고요. 또 그렇게 해서 한국이 갖고 있는 강점인 게임 콘텐츠를 글로벌로 내서 글로벌 유저들하고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 캐릭터 산업의 연간 수출액은 6억 6천만 달러. 특히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10%가 넘고 있습니다. Character design, the visual design of the IPs, and they all have a very good background story. So they are pretty popular in Asia, especially. 정부에서는 좋은 콘텐츠를 갖고 있는 중소기업을 국내외 시장에 적극적으로 소개를 하고 그리고 시장 진출을 도우면서 한국 콘텐츠의 시장 확대와 글로벌 성공 모델을 만들려고 합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활용되면서 많은 부가가치와 고용 창출이 가능한 캐릭터 산업. 3년 뒤 380조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도전이 기대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농촌진흥청이 인삼의 항산화 성분을 최고 4배 늘리고 특유의 향은 없애는 가공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농진청은 4년근 인삼을 뜨거운 바람에 말린 뒤 140도 이상에서 일정 시간 볶으면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 함량이 가공 전보다 약 4배 많아지고 간 보호 등의 효과가 있는 성분도 3.5배 이상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가공법을 활용하면 인삼 특유의 향이 사라져서 이 소비자 기호도도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농촌진흥청이 국산 곰팡이를 이용해서 수입산을 대체할 수 있는 계량 누룩을 개발했습니다. 연구팀은 국산 밀, 금강에 경북 안동에서 수집한 재래 누룩의 곰팡이 종균을 분리해서 접종하고 발효 종균을 발효제 제조용으로 활용해서 계량 누룩을 만들었습니다. 농진청은 이 계량 누룩 제조 기술을 활용하면 발효 기간이 종래 25일에서 30일에서 2, 3일로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서 수입 종균을 대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벌써 영하의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농가에서도 본격적인 겨울 추위 준비로 분주한데요. 월동 준비할 때 챙겨야 할 부분들 김학무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직 수확하지 않은 배추와 무가 남아있는 밭. 긴 부직포를 넓게 펴서 배추와 무를 덮어줍니다. 이렇게 부직포를 덮어주면 땅의 온도를 2도 정도 올릴 수 있어 배추와 무가 오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실험 결과 비닐과 부직포를 함께 덮어주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한파 같은 것이 또 수량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니까 한파가 예보될 때는 미리 막듣기 해서 가지고 마지막까지 생육 관리 잘 해주시면 수량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을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수농가도 월동 준비에 분주합니다. 볏짚을 복숭아나 배나무에 둘러주면 보온에 도움이 됩니다. 나무에 흰 페인트를 칠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흰 페인트를 바르면 낮에 온도가 올라갈 때 온도를 나무가 덜 느껴가지고 온도차를 줄여가지고 밤에 냉해를 덜 느끼기 위해서 칠합니다. 시설 재배 농가는 미리 난방기의 상태를 점검한 뒤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영하 4도 이하면 송아지가 병에 걸리기 쉬우므로 옷을 입히거나 보온 등을 켜는 등 체온 유지에 신경 써야 합니다. 1년 내내 쓰지 않던 난방기는 고장이 날 수 있거든요. 사전 점검을 잘 해주시고 무, 배추, 과수, 축산 등도 냉해 관리를 잘 해주셔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과 함께 겨울철에 몇 차례의 강추위는 피할 수 없는 만큼 철저한 월동 준비가 필요합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네, 오늘도 오토바이와 경찰차가 지각 수험생들을 위해서 그야말로 열일을 했다고 하는데 경찰차가 교문을 뚫고 들어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경찰차가 몸을 던지듯 반쯤 닫힌 교문을 비집고 들어갑니다. 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네, 다시 한번 보시면서 입실 완료까지 7분을 남겨놓은 상황에서 수험생 한 명이 경찰에 도움을 요청을 한 겁니다. 평소에 한 20여 분 정도 걸리는 길이지만 시민들이 길을 터져서 속도를 낼 수 있었고 경찰차가 긁히든 말든 울고 있는 수험생을 위해서 저렇게 전력 질주를 한 겁니다. 네, 학교 측에서도 공무를 위해서 한 일이라면서 교무는 알아서 고치겠다고 했다네요.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수능일에 입시 한파가 찾아오면서 날씨가 말썽을 부린 하루였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은 영하 2.5도까지 내려가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낮았고요. 낮 기온도 5도에 그치면서 종일 추웠습니다. 매서운 수능 추위는 오래 가진 않고 내일부터 점차 풀리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은 15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10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은 추위가 점차 풀리지만 곳곳에 다시 비나 눈 소식이 있습니다. 중부와 전북, 경북 지역에 5mm 안팎의 비가 오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 지역은 최고 3cm, 경기 동부와 영서 지역도 1cm 안팎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중부 지역은 내일 새벽부터 비나 눈이 오기 시작해서 오후에 그치겠고요. 전북과 경북 지역은 오후부터 한때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비구름이 물러간 뒤에는 늦은 오후부터 스모그가 유입됩니다. 내일 중서부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점차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서울 기온이 4도, 청주 2도, 대구는 영하 1도가 예상되고요. 내일 낮 기온은 크게 오르면서 대부분 지역이 예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15도, 청주 14도, 대구 16도, 광주 17도까지 높아지겠습니다. 주말에 맑고 선선하겠지만 일요일 오후부터 월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추위를 부르는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